한국은행 지금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리를 이대로 묶어둬야 할지 아니면 내려야 할지 이 결정 하나를 두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금리 인하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바로 이 질문 하나에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갈리고 있어요.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네, 무려 5회 연속 금리 동결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아무 일 없었네 싶을 수 있지만 사실 이 결정 아래에서는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두고 정말 치열한 논쟁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결정을 보고 이렇게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복잡한 경제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시장의 의견이 왜 이렇게 갈렸는지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쪽과 아니다, 인하해야 한다는 쪽의 주장을 각각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딜레마의 근본적인 원인은 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금리 동결이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왜 시장은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도대체 한국은행의 발표 속에 어떤 미묘한 단서가 숨어 있었길래 이 논쟁에 불이 붙은 건지 그 발단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서 재밌는 점은요, 금리를 동결하자는 결정 자체는 만장일치였다는 겁니다. 아니, 모두가 똑같이 생각했는데 왜 시장의 해석은 이렇게 정반대로 갈리는 걸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핵심 단서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국은행이 공식 성명서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딱 이 몇 글자를 뺐다는 거예요. 이게 뭐 대수냐 싶겠지만 시장의 날카로운 분석가들은 이 작은 변화에서 어마어마한 신호를 읽어낸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논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금리 인하 사이클은 이제 끝났다고 주장하는 동결론 측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투자증권의 김성수 애널리스트 같은 전문가들이 바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한국은행의 최우선 순위가 이제 성장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뭔가를 지키는 게 더 급해졌다는 거죠. 그럼 뭘 지켜야 하느냐? 바로 원화 가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1,500원을 향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 불안한 환율을 막는 게 지금 한국은행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분석이죠. 그리고 이런 분석에 세기를 박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네, 맞습니다. 높은 환율이 이번 만장일치 동결의 아주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라고 인정을 한 거죠. 와, 동결론 쪽에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근데 문제가 환율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서울 집값 상승률이 다시 꿈틀대고 있죠? 가계부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금융 안정 리스크들이 한국은행의 손발을 꽁꽁 묶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다, 금리 인하 아직 안 끝났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이들은 경제의 다른 쪽, 좀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K자형 회복이라는 건데요. 알파벳 K 모양처럼 한쪽은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데 다른 한쪽은 아래로 푹 꺼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곳은 엄청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더 힘들어지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 데이터를 보면 정말 확 와닿습니다. 반도체 같은 ICT 수출은 저렇게나 잘 나가는데 내수나 다른 수출 품목들은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침체된 쪽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자는 겁니다. 교보증권의 백윤민 애널리스트 같은 분들이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이 이렇게 둔화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결국 내수가 계속 부진하면 한국은행도 버티다 금리 인하 카드를 반지작거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아니, 그럼 한국은행은 왜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면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론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불가능의 삼위일체, 다른 말로는 트릴레마라고 불리는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 나라가 세 가지 목표, 그러니까 안정적인 환율, 자유로운 자본이동, 그리고 독립적인 통화정책,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중 두 개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경제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안정된 환율, 자유로운 자본 이동,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금리를 정하는 독립적인 통화 정책. 이 중에서 우리는 딱 두 개만 고를 수 있습니다. 세 개 다는 절대 안 돼요. 이게 바로 딜레마의 핵심이죠.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인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는 금융시장에 개방되어 있으니 자유로운 자본이동은 이미 선택했죠. 그런데 동시에 원화도 안정시키고 싶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독자적으로 금리도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뭐라? 세 가지를 다 하려고 하고 있네요. 이론상 불가능하다는 바로 그 일을 지금 한국은행이 해내려고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뭘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 핵심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딱 이 표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금리를 동결하자니 경제 성장이 걱정되고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이랑 금융 안정이 불안해지는 거죠. 한쪽을 잡으면 다른 쪽이 흔들리는 그야말로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봐야 할 핵심 지표도 명확하죠. 바로 환율, 그리고 GDP와 소비 지표입니다. 한국은행 내부 분위기는 어떨까요? 일단 앞으로 3개월만 놓고 보면 동결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6명 중에 5명이 일단 지켜보자는 쪽이에요. 지난번에 의견이 팽팽했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확 바뀐 거죠.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원화 안정이 먼저냐 아니면 성장 지원이 먼저냐? 중앙은행의 다음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은 이 선택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열쇠, 바로 환율과 성장률 데이터를 손에 쥐셨습니다. 앞으로 이 두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한국은행의 다음 행보를 직접 한번 예측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